당신은 요즘 이유 없이 밖으로 나가본 적 있나요? 집에 있자니 공허하고 누군가 만나기엔 어색해서 그저 카페에 앉아 시간을 흘려보내본 적 말입니다. 커피잔은 이미 식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주변은 시끌벅적한데 내 마음만은 조용히 가라앉아 있는 그 기묘한 시간. 오늘은 바로 그 무목적 외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서울의 한 작은 동네 카페.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올해 72세 3년 전 은퇴한 이재훈 씨입니다. 처음엔 우연히 들른 곳이었지만 이젠 그의 일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오전 10시쯤 집을 나서 카페로 향하고 커피 한 잔을 시킨 후 3시간 정도를 그곳에서 보냅니다. 책을 보는 것도 노트북을 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눈으로 따라가며 가끔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합니다.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히더라고요. 누구랑 말할 일도 없고 TV를 켜도 집중이 안 돼요. 그렇다고 누굴 만나자니 약속 잡는 게 번거롭고. 그래서 그냥 나옵니다. 이유 없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재훈 씨의 하루는 겉보기엔 평온해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샤워를 하고 집 근처 카페로 나가 커피를 마신 뒤 점심 무렵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엔 뉴스를 보거나 잠시 낮잠을 자고 저녁엔 동네를 한 바퀴 돌며 하루를 마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일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은퇴 후 가장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 중 하나가 무목적의 하루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다시 찾아야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퇴직 이전에는 일정이 곧 삶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가 무너진 후에는 시간과 공간이 모두 자신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은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목적 외출을 반복합니다. 단지 집 밖에 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훈 씨에게도 비슷한 심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는 40년 가까이 회사에서 근무하며 매일 누군가의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 모든 연결이 끊기자 자신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족에게조차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감정. 집에서는 쉬어야 할 사람으로만 여겨졌고 사회에서는 태물로 분류된 듯 했습니다. 그는 하루 중 유일하게 자신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느낌을 받는 시간이 바로 카페에 앉아 있는 그 3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낯선 사람들의 대화 소리, 주문이 오가는 작은 움직임들 속에서 그는 마치 과거의 일터를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말소리가 배경이 되어야 마음이 안정되는 익숙함의 잔향이 남아있는 공간이 바로 그 카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은퇴 후 사회적 공간 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을 잃으면서 함께 사라진 것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사회 속 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빠진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사람은 무의미한 반복 속으로 빠져듭니다. 결국 시간을 죽인다는 표현은 사실상 자신의 존재를 죽인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훈 씨는 요즘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가는 건 여전하지만 커피를 마신 뒤 근처 도서관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번을 가다 보니 눈인사를 주고받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게시판에서 지역 문화센터의 시니어 글쓰기 강좌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 수업이 시작되던 첫날 그는 오랜만에 긴장했다며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렇게 낯설고 고맙더라고요. 그가 이 작은 변화를 만들기까지 걸린 시간은 2년이었습니다. 그만큼 은퇴 후의 정체성 회복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단순한 무목적 외출이 의미 있는 외출로 바뀌는 순간 사람은 다시 삶의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은퇴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루 중 최소한 한 번은 자신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경험을 하세요. 그것이 꼭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 사장님과의 짧은 대화, 도서관 사서의 인사, 동네 산책 중 마주친 이웃의 미소도 좋습니다. 연결의 끈은 작고 느슨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혼자 있지 않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닌 의미를 쌓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 하나를 만드는 것, 하루의 계획을 스스로 세워보는 것, 자신이 쓸모있는 일을 한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 이 세 가지가 쌓이면 은퇴 후의 공허감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건 죄가 아니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 자신을 잊는다는 사실입니다. 집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때 중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단 하나의 행동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오늘은 다른 길로 걸어가 보고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다른 풍경을 바라보는 것. 그 사소한 차이가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재훈 씨는 요즘도 여전히 카페에 갑니다. 다만 이제는 커피를 다 마신 뒤 노트를 꺼내 짧은 글을 씁니다. 오늘은 창가에 앉은 아이가 웃었다. 그 웃음 덕에 나도 웃었다. 그 문장 하나가 그의 하루를 버티게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젠 그냥 시간 죽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시간을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퇴직 후의 삶은 남은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입니다. 방향을 잃은 외출이라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이유를 찾아갈 때 비로소 인생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은퇴 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주어지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자유는 주어졌는데 방향이 사라진 것이다. 누군가는 등산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봉사를 다니며 또 누군가는 손주를 돌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이재훈 씨처럼 그저 무의미한 하루를 흘려보낸다. 집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단 하나, 집에 있고 싶지 않아서일 때 사람은 고독보다 더한 허무를 느낀다. 이 허무의 근원은 단순히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감정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평생 역할로 살아간다. 회사에서는 상사 혹은 부하로, 가정에서는 부모 혹은 자녀로, 사회에서는 고객, 시민, 구성원으로. 그런데 은퇴는 그 모든 역할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사건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낯설게 떠오르고 자신을 설명할 단어가 줄어든다. 이름 석자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시작되는데 그 이름조차 부를 이가 없을 때 사람은 자신이 점점 투명해진다고 느낀다. 이재훈 씨가 카페에 나가는 이유는 어쩌면 단순하다. 누군가의 시선 속에 잠시라도 존재하고 싶기 때문이다. 바리스타가 주문을 확인하며 아메리카노 맞으시죠? 라고 물을 때 그는 자신이 누군가의 대화 속에 포함된 사람이 됨을 느낀다. 그 짧은 문장이 그의 하루를 지탱한다. 그러나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그 누구도 한 노인의 침묵을 오래 바라봐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존재의 흔적을 남긴다. 그 자리가 비워져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을 얻는다. 이런 무목적 외출은 사실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단절되어 있다. 스마트폰 속에는 수많은 연락처가 있지만 정작 오늘 전화를 걸 상대는 없다. 온라인 세상에서 친구는 많지만 진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다. 특히 은퇴 세대에게 이 단절감은 더 깊다. 과거의 인간관계는 직장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었기에 직장이 사라지면 관계의 터전도 함께 사라진다. 결국 남는 건 혼자 있는 시간뿐이다. 문제는 그 시간과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달려 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은퇴자들이 무목적 외출을 반복하는 이유는 자기 회복의 본능 때문이다. 인간은 완전한 고립을 견디지 못한다. 외출은 자신이 여전히 사회 안에 존재한다는 최소한의 증거다. 길을 걷고 사람들을 보고 소리를 듣는 그 감각을 통해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행위가 지속될수록 역설적으로 더 큰 공허를 낳기도 한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고 어떤 대화도 이어지지 않는 공간 속에서 존재하되 연결되지 못한 상태가 반복되면 마음의 피로가 깊어진다. 그렇다면 이 무의미한 반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하루의 목적을 새로 정의하는 일이다. 목적이란 거창한 목표가 아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일,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이면 충분하다. 커피를 마시더라도 오늘은 새로운 카페를 가보자, 산책을 하더라도 동네에서 모르는 길로 가보자, 이렇게 작은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변화가 일어나면 뇌는 즉각 반응한다. 새로운 경험은 도파민을 자극하고 그로 인해 우울감이 줄어든다. 둘째는 관계의 밀도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은퇴 후 관계는 수보다 질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을 만나려 하기보다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마주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좋다. 단골 카페의 직원과 인사를 나누는 일, 도서관 자원봉사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일, 이런 사소한 접점들이 새로운 연결망을 만든다. 그것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혼자가 아닌 함께의 시간이 생긴다. 관계는 거대한 것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셋째는 시간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다. 직장에서는 누군가가 시간을 정해 주었다. 회의 시간, 점심시간, 퇴근 시간까지 모두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 주도권이 온전히 자신에게 돌아온다. 처음에는 그 자유가 두렵지만 그 안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스스로 시간을 설계하는 것은 곧 인생을 다시 쓰는 일이다. 오전에 무엇을 할지 오후에 어떤 일을 할지 그 계획을 자신이 결정할 때 사람은 다시 삶의 중심으로 돌아온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인식의 회복이다. 은퇴 후 자신을 끝난 사람으로 규정하면 삶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면 같은 하루라도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타인의 평가보다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걷는 길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는 언제나 나 자신이다. 이재훈 씨는 글쓰기 강좌를 다닌 후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카페에 가지만 이제는 커피를 마시며 글을 쓴다. 하루의 기록, 사소한 생각, 지나가는 사람에 대한 관찰. 예전에는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같은 공간, 같은 커피, 같은 자리라도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인생의 질은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고. 경제적 기반이 흔들려도 사회적 역할이 사라져도 여전히 자신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자존감이다. 은퇴 이후의 시간은 돈보다 의미로 채워야 한다. 무의미한 외출이라도 괜찮다. 다만 그 안에서 스스로의 이유를 찾아가야 한다. 카페에 앉아 3시간을 보내더라도 오늘의 자신을 돌아보고 내일의 작은 계획을 세운다면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 이 시대의 많은 은퇴자들이 느끼는 공통된 고통은 할 일 없음이 아니라 나의 자리 없음이다. 하지만 자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곳이 곧 나의 자리가 된다. 카페의 의자든 도서관의 테이블이든 공원의 벤치든 그곳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은 이미 인생 2막을 시작한 사람이다. 삶의 목적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낼 이유 하나를 찾는 일이다. 그것이 커피 한 잔이든 누군가와의 짧은 인사이든 글 한 줄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멈춰 있지 않는 것이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놓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삶의 태도다. 이 글을 듣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루가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하루를 살아가길 바란다. 그냥 시간 죽이는 거조라고 말하던 그 하루 속에도 사실은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 있다. 우리는 모두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그 사실 하나로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다.